자, 여러분 조금 전에 문학 비평가에 해당하는 공안파, 경능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지, 그리고 탕현조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명대 소설 희곡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부터 사실상 명대 소설하고 희곡이 명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문학 장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명대 문학의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장편 소설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단편 소설은 삼원하고 이박이 있죠. 장편 소설은 4대 기서인 삼국지, 수호지 혹은 이제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이렇게 총 4종류의 소설인데 아마 오늘은 삼국지 수호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삼국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좀 읽어온 그런 장르가 그런 소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선 이거 명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그냥 삼국지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 삼국지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삼국지는 사실 진수가 쓴 역사서를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얘기를 할 때 삼국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는 삼국지연이라고 해야 되고 혹은 이제 삼국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국에서는 쌍고이엔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국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삼국지연이라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표현이고 왜냐면은 삼국지라고만 하면은 역사에 해당이 되는 진수의 삼국지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그죠? 고정강독에서는 제가 잠시나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삼국지연의는 역사 소설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탕으로 했지만은 실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예를 들어 한 2, 30% 정도 설정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여러 작가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살을 붙인 것들이 점점 시간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통용이 되다가 한 사람이 정리를 한 게 삼국지연인 거예요. 성서시기 그러니까 이 나관중이라고 최후에 이제 이 삼국지연의를 판본을 만든 사람이 언제 이것을 만들었냐 하면은 원말 명초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삼국지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상은 이 사람은 만당의 시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혹은 장비에 거친 것을 얻고 혹은 등에의 말더듬이를 웃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아이들이 삼국지 인물에 관한 설화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반응을 이 이상은이 시에서 바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분 장비가 성격이 거친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실제 여러분 장비의 성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그 장비의 성격이라고는 단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재밌는 연구의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만당에 해당하는 시기, 그러니까 만당이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한 800년대쯤 되겠죠. 그때는 이미 장비가 성격이 거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설서인, 설화인들,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엽전이나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벌써 이때 삼국지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의 소재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송대에 더 유명하게 삼국지가 다뤄졌겠죠. 강사를 하는 이 설화인 중에서 삼국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특히 이제 설삼분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그러니까 삼국지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로 삼국지 이야기가 아주 대중적으로 유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식의 지림이라는 이 서적에 보면은 역시 이제 설화인이 삼국지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그리고 이제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고 설화인이 삼국지 이야기를 즐겨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나라 때 보면은 이 삼국지 이야기가
지금 보면 이 설화인들이 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잡극으로 많이, 그러니까 연극으로 많이 상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원나라 지치연간이면 14세기 초입니다. 근세로 지금 점점 오고 있죠. 이때 전상 삼국지 평화라고 거의 소설의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의 삼국지 연의하고 비교해 보면은 길이로 보자면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줄거리가 거의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상 삼국지 평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상단은 주로 이제 그림.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뭔가 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그런 지금 출판물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좀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의 한 전략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전상 삼국지 평화 이 버전도 보면은 예, 상단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고 하단에 그 그림을 설명하는 서술이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이 삼국지 연의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그 삼국지 연의의 인물 구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유비는 조금 이제 좋은 인물, 선한 인물로 보고 있고 조조 같은 경우에 악당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동일한 거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이런 사실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당에서 송으로 거치면서 사실상 삼국지 연의가 예, 원대에 이르게 되면은 지금의 어떤 삼국지 연의의 구도가 그대로 잡혔다고 봐야 되고 그 사이에는 아마 다른 버전, 예를 들어 조조가 그렇게까지 악당이 아닌 버전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만 보면은 벌써 조조는 악당인 거예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우리 삼국지 판본을 보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어떤 그 큰 틀로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홍치본, 이타고 비평본, 오종광본 그 중에서 이제 여러 판본이 있지만은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홍치본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기 때문입니다. 15세기 말에 나왔죠. 그리고 이타고 비평본 여러분 이타고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지의 자가타고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이 사람이 비평을 한 여러 책이 유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타고 비평본 삼국지 연의인 거예요. 만력 연간에 그러니까 16세기 말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홍치본을 반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0절인데 두 절을 1회로 재편성을 해서 만든 것인데 이게 이제 이타고 비평본이기 때문에 이타고의 비평이 들어가 있어서 특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종강본이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늦게 나오죠. 거의 이제 최후의 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거의 한 17세기에서 18세기 넘어갈 때 이때쯤에 나옵니다. 이 모종광이라는 사람이 삼국지 연의 이타고가 비평한 것처럼 이 쭉 나오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삼국지를 이 사람이 종합을 해가지고 개작을 한 뒤에 자기의 비평을 가한 그런 판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국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모본 삼국지라고도 합니다. 본자는 이제 판본의 그 본자이고요. 모시 판본 삼국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현존하는 최후의 판본인데 여러분 어떤 판본이건 최후라는 것은 가장 좋은 판본이기 때문에 최후라고 최후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결자인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판본이 나왔으면은 어, 최후로 이게 이제 남아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로는 이게 이제 워낙 예, 집대성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최후의 판본으로 살아남았다. 따라서 홍치본, 이타고 비평본, 오종강본 이 세 판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각각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삼국지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이 삼국지에 대한 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국지는요. 굉장히 쉬운 문헌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헌체가 무엇입니까?
예, 이거는 백화체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구어체가 아니라 뭔가 이제 문헌적인 수법들, 그죠? 글쓰기 위한 수법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나마 이게 좀 괜찮은 건 역시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헌체가 아니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헌체 위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백화체에 비하면은 언어 구사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수어전에 비해서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겁니다. 삼국지 언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었는데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었고 표현이 백화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생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삼국지의 언어의 뛰어난 점은 인물 전형을 창조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제갈량, 관우, 장비, 조조 이런 이제 굉장히 개성이 강한 인물들 아닙니까? 제갈량 하면 역시 이제 충의를 바탕으로 해서 지략이 뛰어난 인물 그리고 관우는 충의의 표상입니다. 그죠? 장비는 의협심이 강하지만 뭔가 이제 조급한 성격의 인물, 조조는 약간 악당 같은 지략은 뛰어나지만 뭔가 유교적인 사상하고는 관계없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기 본능에 충실한 그런 인물로 나오거든요. 이런 인물들의 성격에 맞게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투를 묘사를 잘한 거예요. 이 삼국지 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삼국지 언어가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에서 이제 삼국지에 대해서는 마치고 이제 우리는 수호전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